자, 우리 지구 시스템에 물질과 에너지 순환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지구 누구예요, 얘들아? 시스템의 무슨 요소예요, 얘들아? 구성 요소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원 하나가 돌아가려고 해도 데스크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강의실도 있어야 되고 그 외에 뭐 강사도 있어야 되고 학생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될 그 체계가 되게 많죠. 자, 그것처럼 지구 자체가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구성 요소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은 사실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 중 수권이 항상 선생님의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누가 없어질까봐 얘들아? 물이 고갈될까봐. 근데 이거는 지금 과학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인류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정신 차리고 여기 봐봐. 자, 그 중에 첫 번째 우리 지구 시스템이 무엇인지 좀 살펴봅시다. 자, 지구 시스템에서 첫 번째 우리 누구에 대해서 볼 거냐면 태양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생각보다 이 태양계에 대한 내용이 적은 친구들이 되게 많던데요. 자, 우리 누구를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주변에 형성된 누구요, 얘가 미행성체들이 누구를 이루게 됐죠, 얘가 행성이라는 것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자, 모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태양계 주변의 미행성체는 8개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미행성체가 8개였을까요? 아니요. 태양 주변에 있는 조금 크다고 하는 돌덩어리들은 다 누굽니까, 얘들아? 미행성체예요. 8개가 아니에요. 나중에 성장해서 행성이 된 애가 8개인 거죠. 자, 그래서 태양 주변에 누가 존재합니까, 얘들아? 먼저 행성이 존재하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성과 목성 사이를 선생님이 살짝 비워놨어요. 맞죠? 저 사이가 실제로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지호야, 자, 여기에 누가 존재합니까, 얘들아? 소행성이라고 얘기를 해서 크기가 고구마만한 사이즈도 있대. 그래서 쟤네들이 존재를 하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해왕성 밖에 명왕성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그 명왕성이 행성계에서 뭐 했죠, 얘들아? 퇴출됐어요. 이유 알고 있어요? 그렇죠.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뭐라고 하죠, 얘들아? 외소 행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네 학교에서 이제 선배 중에 한 명이 수업하다가 외소행성이라고 이렇게 읽더라고요. 자꾸 외소행성이에요. 알겠죠? 외소에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뭘 볼 수가 있냐면 태양 주변에 타원으로 도는 애가 있어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해성 보세요. 공전궤도가 타원이에요.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릴까요? 내가 7살 때 헨리 해성을 봤어요. 대개 해성들의 한 바퀴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100년이 넘어요. 그런데 헨리 해성이 그나마 공전주기가 제일 짧은 걸로 알아요. 76년인가 이러거든요. 그 내가 조금만 오래 살면 한 번 더 볼 수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성 타원 궤도로 도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외에 누구도 있어요, 얘들아? 지구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달 같은 위성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는요, 여기까지 모두를 포함해서 무슨 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태양계라고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저게 태양계가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태양계, 태양 시스템을 살펴봤고요. 자, 이 태양계가 형성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힘이 누굽니까, 얘들아? 태양계와 누굽니까, 얘들아? 중력에 의한 영향. 중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죠, 사실은. 무슨 성운에서, 얘들아? 태양계가 될 성운 있죠. 태양계가 될 성운. 태양계가 될 성운에서요. 자, 누구요, 얘들아? 중심에 무거운 애들이 중력의 힘으로 모여서 된 게 누굽니까, 얘들아? 태양이에요. 맞나요? 그쵸? 그 다음에 주변에 뿌려진 파편들 중에서도요, 좀 더 질량이 뭐한 애들이, 얘들아? 큰 애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게 누굽니까, 얘들아? 미행성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태양계에 존재하는 중력의 영향으로 누가 탄생하고 미행성체가 탄생을 하고, 이 미행성체 중 일부가 퍼져서 행성 중 하나인 누구를 만들었어요, 얘들아? 지구를 만들어낸 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이 행성들은요, 저 궤도를 벗어나는 범위로 이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누구요, 얘들아? 태양과 누구요, 얘들아? 행성의 거리가 어떻게 유지돼요, 얘들아?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도 사실은 누구 때문이에요, 얘들아? 각각의 중력 때문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우리는 궤도를 돌고 있죠.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얘들아?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파편이 정말 큰 애가 지구에 와서 충돌하게 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 맞아요, 들려요, 얘들아?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러한 태양계에 존재하는 중력의 영향으로 무엇합니까, 얘들아? 지구는 무엇합니까, 얘들아? 특유의 누구를 가지고 있어요, 얘들아? 대기가 존재하는 거 맞아요, 들려요, 얘들아?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요, 화성은요, 얇은 이산화탄소 대기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화성 같은 경우는 낮에도 하늘을 보면 약간 노을빛을 띄어요. 그런데 우리 지구는 낮에 하늘 보면 무슨 색이에요? 낮에 하늘 보면 무슨 색이에요, 얘들아? 파란색이죠.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지구 특유의 누구요, 얘들아? 중력에 의해서 존재하는 대기의 성분 때문입니다. 됐을까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네 번째 또 누구를 볼 수 있냐면 우리 지구 내부에 무엇도 얘들아? 층상구조. 이 층상구조 누굽니까, 얘들아? 핵, 멘틀, 지각 이렇게 층이 나눠지는 것도 누구 때문입니까, 얘들아? 네, 태양계에 존재하는 누구의 영향 때문이야, 얘들아? 중력의 영향으로 이런 게 형성됩니다.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애들이 상세히 읽어보지 않아가지고 이게 중력에 의해서 형성된 건지 중력이 아닌지 잘 모릅니다. 특히나 이거 있죠. 지구의 대기가 존재하는 이유. 다시 말하지만 누구 때문이에요, 얘들아? 네, 태양계에 존재하는 중력 때문인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중력의 영향 때문인 거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알아봐야 될 건 바로 무엇이냐? 그렇게 해서 지구 누구요, 얘들아? 시스템의 누구요, 얘들아? 구성 누구로 보면 요소를 따져보면 누구 없이는 탄생할 수 없었어요, 얘들아? 네, 그렇죠. 태양 없이는 탄생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태양이 가지고 있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외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태양에서 나온 파편 덩어리 중 가스층이 누구를 형성합니까, 얘들아? 네, 지구의 기권을 형성했죠. 그 다음에 마그마 바다가 무엇하면서, 얘들아? 굳으면서 무슨 권을 만들었고요? 직권을 만들었고요. 그치?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수증기가 비가 되어 내려서 무슨 권, 얘들아? 수권을 만들었죠. 자, 마지막이 무슨 권이 되냐면요, 얘들아? 마지막이 무슨 권이 됩니까, 얘들아? 생물권이 됩니다. 자, 이 생물권 같은 경우는 5개의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 중 가장 마지막에 형성된 거 맞아요, 들려요? 가장 마지막에 형성되어 있으면서도 누구를 제외한, 얘들아? 외권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거 맞아요, 들려요, 얘들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내용을 알아둔 상태에서 우리가 오늘 누구를 들어갈 거냐면 기권을 들어갈 거야. 무슨 권을 들어갈 거야, 얘들아? 기권. 자, 다시 말하지만 기권도 태양계에 존재하는 무슨 시스템, 얘들아? 누구의 영향 때문이에요, 얘들아? 중력의 영향이에요. 그런데 지구는 사실 중력이 되게 센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사실 지구에는 다소 무거운 누구요, 얘들아? 기체들이 붙잡혀 있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목성 같은 애들은 가벼운 기체들도 붙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구는 무거운 애들 중심으로 잡혀져 있고요. 자, 그래서 기권, 공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어디에서, 얘들아? 지표면에서 중력 때문에 지상 몇 킬로미터까지만 존재합니까, 얘들아? 1000킬로미터까지만 존재하는 거 맞아요, 들려요, 얘들아? 지상 1000킬로미터까지만 존재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얘네들의 누구요, 얘들아? 성분. 요즘은 선생님이 성분을 4번째 성분까지 암기를 시켜요. 예전에는 모든 많은 성분들은 2번째까지만 암기시켰거든요. 야, 대기의 성분이 누가 제일 많아? 그렇지, 질소. 그 다음에 누구야? 산소. 그 다음에 누구야? 아르곤. 그 다음에 누구야, 얘들아? 이산화탄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질소가 몇 퍼센트야, 얘들아? 질소가 대기의 78%야. 산소가 몇 퍼센트야, 얘들아? 21%야. 됐나요? 세 번째, 아르곤이 공기 중에 존재하는 걸 애들이 잘 모르더라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죠. 저거보다 더 적은 게 누가 됩니까, 얘들아? 기타에 누가 들어가요? 여기에 수증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증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떤 양입니까? 적은 양입니다. 과거 지구에 누가 오는 과정에서, 얘들아? 지구가 냉각되어 비가 내리는 과정에서 대다수의 수증기가 누구를 이루게 됐어요, 얘들아? 수권으로 들어갔죠.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자, 이러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권의 역할이에요.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죠. 누가 푸르게 보인다 라고 얘기했죠, 얘들아? 낮에 하늘이 어떻게 보이는 이유, 얘들아? 하늘이 푸르게 보이는 이유 자체가 우리는 이러한 대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요. 만약에 대기가 없잖아요. 해가 뜨자마자 직방으로 온도가 쫙 올라가요.
해가 지자마자 등 돌리자마자 온도가 막 영하 7, 80도까지 떨어집니다. 너무 덥거나 너무 추워지죠.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얘네들의 무슨 효과에 의해서 온실 효과에 의해서 지구가 따뜻하게 무엇되는 거 맞아요 얘들아? 보온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요 누구의 충돌을 방지해요 얘들아? 운석과의 누구를요 얘들아? 충돌을 무엇합니까 얘들아? 방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운석과의 충돌을 무엇함으로써 얘들아? 방지함으로써 우리가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를 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이산화탄소도 있고 산소도 있죠. 그래서 생명체에 누구와 누구에 필요한 광합성과 누구에 필요한 얘들아? 호흡에 필요한 공기를 무엇합니까 얘들아? 제공해 주는 거 맞아요 틀려요? 저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죠. 자, 그런데요 우리요 이제부터 누구를요 얘들아? 이 기권을 구별할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들이 해와서 알겠지만 높이 올라감에 따라 영역별 기온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기권의 누구요 얘들아? 부분 다시 말하지만 누구에 따른 얘들아? 누구에 따른? 높이에 따른 무슨 변화? 기온 변화에 따라 무엇합니까 얘들아? 4개의 영역으로 나눕니다. 자, 누구에 따른?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에 따라 우리는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눠요? 4개의 영역.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나눈 거 다 알아. 됐죠? 그 다음에 선생님 이거 하나 더 설명할게요. 통합과학 교과서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구과학 선생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하늘 높이 올라가면 추워요 안 추워요? 비행기는 타보셨죠? 여러분들이 올라간 하늘 높이라는 건요 지상 10km 이내예요. 10km를 넘어본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대지방이어도 비행기는 추워요. 하늘 높이는 온도가 매우 높아 낮아 얘들아? 낮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태양과 가까워지는 거 맞아요 들려요? 태양과 가까워지는 건데 왜 추워지느냐? 자, 지금부터 볼게요 얘들아.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누구예요 얘들아? 지표면이에요. 여기에 히말라야 산맥이 있다고 할게요. 히말라야 산맥이 꼭대기라고 해도 요 정도야. 여기서 태양 어디 있어 얘들아? 태양은 그릴 수도 없어. 이 범위 내에 그릴 수도 없어. 저기 어디 천장에다 그려들어. 버리는 거야? 내가 준 선물? 어린이날 선물? 많이 마음에 안 드나 본데. 자, 그래서 얘들아 태양은 어디에다 그릴 수 있다고 얘들아? 저기 멀리 그릴 수 있어요. 너무 멉니다. 그럼 지금 보세요 얘들아. 해가 딱 뜨잖아요. 태양의 열 에너지를 누가 흡수해요 얘들아? 지표가 흡수해요. 오후가 되면 얘가 이 열 에너지를 무엇합니까 얘들아? 방출해요. 지표가 방출해낸 이 에너지를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지구 복사 뭐라고 얘기해요? 에너지. 요거를 우리가 지구 복사 뭐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에너지라고 얘기해요. 됐을까요? 이걸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 태양은 저 멀리 있지. 태양 내가 겨울에 너무 추워. 그래서 우리 교실에 난로를 틀었어. 그럼 내가 따뜻한 이유는 난로 때문이야 태양 때문이야? 난로 때문이지.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난방장치가 더 중요한 거야. 히말라야 산맥은 지표면에서 멀긴 하지만 누구보다 얘들아? 태양보다 누구에 가까워 얘들아? 지구 복사 에너지의 영향이 더 가깝기 때문에 지구 복사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요 어디 근처에서 얘들아? 지표 어디에서 얘들아? 근처에서 지표 근처에서 어디 높이 무엇함에 따라 얘들아? 올라감에 따라 높이 올라감에 따라 누가 낮아지는 이유는 얘들아? 기온이 무엇해지는 이유는 낮아지는 누구는요 얘들아?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얘들아? 높이 올라감에 따라 무슨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이야? 그렇죠. 지구 복사 에너지가 무엇하기 때문이야 얘들아? 적게 도달하기 때문이야. 됐을까요? 자, 그래서 요 내용 알아두세요. 요게 통합과학에 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나오면 순간 무슨 내용 때문에 쟤네들이 기운이 변했는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나마도 기권이 진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봤어요 얘들아? 기권의 일부 특징들을 봤고요. 이제 누구에 따른 높이에 따라 기온 변화가 일어나는 영역별 누구요 얘들아?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영역별 누구요 얘들아?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선생님이 지상 몇 킬로미터 얘들아? 1000km까지 얘네들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X축이 누구예요 얘들아? 기온, 온도고요. Y축이 누구에 해당합니까 얘들아? 높이에 해당한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지표면 근처에서 누구예요 얘들아? 대기의 온도를 평균 몇 도를 잡아요 얘들아? 20도를 잡아요. 평균 몇 도를 잡아요 얘들아? 20도를 잡아요. 됐을까요? 자, 그런데 평균 20도를 잡는 이유는 어쨌든 봄, 여름, 가을, 겨울 통합해서 온도를 나눈 거야.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높이는 어떻게 되냐면 지상 몇 킬로미터 얘들아? 10km. 그 다음에 몇 킬로미터 얘들아? 50km. 그 다음에 몇이에요 얘들아? 80km. 그 다음에 마지막이 1000이 돼도 상관없고 100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80만 넘어가면 무슨 권이야 얘들아? 10권이. 80만 넘어가면 무슨 권이라고 얘들아? 10권. 제일 아래가 무슨 권이야? 대류권. 두 번째가 무슨 권? 성실권. 세 번째가 무슨 권 얘들아? 중간권. 그치? 마지막이 무슨 권이야 얘들아? 10권.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될 거 요거 교묘하게 대기권이라고 써서 나오면 틀린 거예요. 여기 무슨 권이에요 얘들아? 대류권이에요. 대류권을 보면 우리 어떻게 돼 있냐면 대기의 몇 퍼센트가 얘들아? 대기의 몇 퍼센트가? 80%가 여기 집중돼 있어요. 왜요? 중력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얘네들의 기온 변화를 보면 20도를 출발점으로 온도가 뭐해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겁나 낮아졌다, 높아져요. 됐나요? 보시면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무엇하고? 낮고. 아래쪽은 뜨거워 안 뜨거워 얘들아? 뜨겁죠. 그러다 보니까 공기는 많고 위쪽은 차갑고 밑에는 뜨거워. 뜨거운 공기는 무거워 가벼워? 뜨거운 공기 무거워 가벼워? 너네 엄마들 주전자에 물 끓일 때 뜨거워진 공기 막 모락모락 위로 올라가잖아.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 차가운 공기 에어컨 틀면 알겠지만 무거워서 아래로 내려와 안 내려와? 내려오죠. 그래서 대류권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이 많은 대기가 아주 신나게 무슨 현상을 일으켜요 얘들아? 대류 현상을 일으켜. 됐나요? 그런데 여기다가 무슨 현상이 얘들아? 기상현상도 나타나 안 나타나? 나타나요. 나는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과학이랑 사회를 배우면서 이제 그 국사, 사회 이런 거 배울 때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어느 나라나 내가 보니까 공통으로 보면 가뭄이 왔을 때 나라의 위기가 굉장히 커. 근데 난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나라가 수도가 워낙 발달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비가 마구마구 오지 않아도 이 수돗물로 이렇게 줘가지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중학교 1학년 때 잠깐 했었죠. 자, 학년이 올라가서 배우면 배울수록 우와 생각보다 들판과 물이 필요한 존재는 많다 적다 얘들아? 많다. 이 모든 산과 들판에 물이 뛰어 떨어지려면 무슨 현상이 필수야 얘들아? 기상현상이 뭐예요 얘들아? 필수죠. 자, 결국 대류권에는 누가 있다는 얘기야 얘들아? 수증기가 있다는 얘기야. 여기서 기상현상을 일어나다 보니까 역시나 무슨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기온 변화가 똑같아서 대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중간권에서는요 기상현상은 없어요. 수증기는 여기서 다 상태 변화를 해요. 따라서 여기는 수증기가 있다 없다 얘들아? 수증기가 없어서 기상현상이 무엇합니까 얘들아? 없습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성층권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지만 기온의 변하는 이유들을 시험 문제에서 잘 물어본다 라고 얘기했어요. 낮아지고 높아지고 겁나 낮아지고 높아져요. 낮아지는 이유 여기 나와 있어요.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가 어떻게 도달하기 때문에 얘들아?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요거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됐을까요? 자, 성층권으로 갑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져 안 높아져 얘들아? 높아져. 이유 뭐 때문이죠? 20-30km 부분에 누가 있어요? 오존층이 있어요. 맞죠? 이 오존층이 누구를 흡수해요? 이 오존층이 누구를 흡수해요? 자외선을 흡수하는 거 맞아야 들려요. 자외선을 무엇합니까 얘들아? 흡수해요. 그러니까 20-30km 부분에 난로가 있는 거야. 뜨거운 열에너지가 나가니까 위아래로 온도가 높아지죠. 맞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위에는 무엇해요 얘들아? 위에는 뜨거워요. 아래는 뭐예요 얘들아? 차가워요. 차가운 공기가 위로 가나요? 아니요. 여긴 대류가 뭐예요? 없어요. 얘는 무슨 현상이 없어요 얘들아? 대류가 없어요. 여기서 대류가 없다, 대기가 무엇돼 있다 얘들아? 안정돼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애들이요 안정됐다라는 표현이 긍정적인 표현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야,
대류 없으면요, 우리 숨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류가 있어야 질소와 산소와 이산화탄소와 뭐 아르곤, 수증기가 골고루 섞여서 모든 지구에 균일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대기가 안정돼 있다라는 건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공통된 공기에 어떤 영향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안정됐다는 게 좋은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기의 흐름이 없다 보니까 여기를 누구의 항로로 이용해요, 얘들아? 그렇죠. 비행기 누구로 이용해요? 항로로 이용해요. 선생님도 어릴 때 비행기 항로로 이용한다 그래가지고요. 비행기가 항상 여기로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진짜 이렇게 날아가요. 10km를 넘어가잖아요. 기류가 겁나 많이 들어가요. 이러면 엄청 비행기 값이 높아져요. 그래서 고도를 낮춰서 이렇게 가다가 기류 이상이나 태풍 같은 걸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 살짝 고도를 높이는 거야. 근데 그 고도 높이는데 기름이 되게 많이 들어간대. 그래서 높였다가 여기 이제 안정이 되면 무엇 하는 거야, 얘들아? 다시 내려와서 가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내가 오늘 아침에 네이버에 보니까 어떤 비행기가 가다가 난기류를 만나서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간 거야. 그래서 비행기 안에 왜 우리가 타면 기내 가방 이렇게 보관하는 그 위에 사물함 같은 거 있잖아. 그게 다 쏟아져가지고 막 난장판이 된 그런 비행기 모습이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딱 봐도 되게 위험해 보여. 그러니까 이제 기장이 빨리 판단해서 이걸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거구나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 항로로 이용된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간권에 봤더니요. 얘는요 여기서 누굴 볼 수 있냐면 유성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운석이 여기서 탄다는 얘기야. 운석이 왜 저기서 안 타고 여기서 타냐? 저기는요 대기가 매우 무엇합니까 얘들아? 대기가 매우 무엇해요 얘들아? 희박해요. 너무너무 적어요. 그래서 10번은요 대기가 희박한 이유로 굉장히 무슨 교차가 커요 얘들아? 일교차가 무엇하다 얘들아? 크다. 이런 거 알아두셔야 돼요. 태양이 뜨면 그냥 온도 확 올라갔다가 태양이 지면 온도 훅 떨어지는 이런 일교차가 커지게 되고요. 중간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최저기온이에요. 자, 4개의 영역 중 최저기온이 나타나요. 자, 최저기온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입니까 얘들아? 다시 또 이유가 나오는 거야. 뭐야 얘들아? 지표면에서 높은 곳으로 갈수록 무슨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해 얘들아?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이야.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가장 적게 도달한다는 건 지구 복사 에너지 영역이 얘가 영향을 미치는 마지막 영역이 중간권 꼭대기. 그러면 그 위로는 누구의 영향으로 얘들아? 태양의 영향으로 다시 온도가 높아지게 된답니다. 태양의 영향을 더 많이 받네요. 그 다음에 열권은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요. 전하를 띄고 있는 자잘한 입자들이 열권에 되게 많이 모여 있어요. 걔네들이 모여서 누구를 형성합니까 얘들아? 전파를 차단해주는 무슨 층을 만들어요 얘들아? 전리층. 우리는 저런 것들을 통신에 활용합니다. 반사시켜서 빨리 통신을 받을 수 있게끔 전리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하를 띈 입자들끼리 충돌을 일으켜서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얘들아? 오로라 같은 것들이 열권에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에 따라 우리 누구예요 얘들아? 4개의 영역으로 나눈다라는 거 알아두는데요. 시험 문제. 얘네들은 온도에 따른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로 4개의 영역으로 나눴죠. 경계면이에요. 이게 여기 경계면인데요. 경계면은 몇 개인가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경계면 몇 개예요? 그렇지 3개.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오존층이 없다면 대기권은 몇 개로 나눠질 것인가 되게 잘 나오죠. 오존층 없으면 대기권 몇 개로 나눠질 것인가 라고 했더니 애들이 뭐라 해? 3개. 말도 안 되죠. 오존층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중간권까지 계속 온도 낮아져. 그랬다가 뭐해져 얘들아? 그렇지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누가 없어지면 얘들아? 오존층이 없어지면 몇 개 영역으로 나눠져요? 2개 영역으로 나눠져요. 태양이 저기 되게 희박해서 일교차가 크다고 그러면은 온도가 더 낮아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훅 낮아졌다가 여기 보면 되게 낮죠. 근데 이거는 평균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10권 영역에서도 높이 올라가다 보면 어쨌든 더 태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러니까는 그 부분은 태양을 마주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밤이 되면 다 기온이 떨어지게 되죠. 그렇지? 이렇게 됩니다. 이름 밑에 화살표 뭐예요? 이거 이유. 대륙권에서 기온이 낮아지는 이유는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지고요, 높아지고요, 겁나 낮아지고 높아지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생각보다 중간권에서 최저 기온이 나타난다. 저거 질문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